안녕하세요. 로보 GSC의 IT 서재 모험가 킴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 비록 인간이 패배했지만 당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은 세계적 이슈였습니다. 그 후 6년이 지난 2022년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의 오픈 AI에서 출시한 챗 GPT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챗 GPT. 도대체 챗 GPT가 뭔데? 챗 GPT는 쉽게 말해서 대화형 챗봇이에요. 대화형 챗봇은 또 뭐냐고요? 카톡에서 친구랑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챗봇. 챗 GPT는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쓰는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요. 텍스트 생성, 번역, 토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 업무 해결을 도와주거나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매우 놀라운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놀랍지 않나요? 또한 챗 GPT는 언어 장벽을 넘어 원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전 세계 누구나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용자 수가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도배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구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 챗 GPT를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더욱 논리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챗 GPT 가입을 1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챗 GPT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 우리는 간편하게 구글 검색창에 챗 GPT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주소가 나오네요. 클릭. 그러면 심플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은 이미 챗 GPT에 가입한 사람이 선택하면 되고 여러분은 처음 가입하는 거니 사인업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구글 계정이나 다른 계정이 있다면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네이버 계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암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암호는 반드시 12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메일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해보니 오픈AI에서 메일이 와 있네요. 가입자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름과 생일을 적어주면 가입 완료됐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시간에는 챗 GPT 사용에 앞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주의사항을 무시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챗 GPT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팁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챗 GPT는 대답해주고 배우게 해주고 코드를 작성해주고 함께 생각해주는 이상을 할 수 있다. 좋네요. 챗 GPT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답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챗 GPT를 사용하는 이유죠. 두 번째, 채팅 기록은 열람해서 서비스 향상에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나 기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챗 GPT 규제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답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다. 다른 인공지능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챗 GPT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윈도우 기본 계산기, 오른쪽은 챗 GPT입니다. 1234 곱하기 5678. 결과를 한번 볼까요? 챗 GPT는 틀린 답을 내놨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인공지능이 윈도우 계산기보다 못하다. 좀 실망스럽죠? 연산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지하게 답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청룡 언월도는 대한민국 국보이고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박하네요. 절반은 맞춘 느낌이네요. 좀 재밌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예술적으로 가볼게요. 오, 이번엔 제대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깊이 있고 전문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첼로 협주곡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질문에 챗 GPT가 낚인 거죠. 이처럼 거짓을 사실로 믿고 답하는 챗 GPT의 환각 현상과 인공지능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짜 정보들은 인간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오류들을 수정해가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를 잘 사용하면 엄청난 도구가 된다는 것은 페이크가 아닌 팩트죠. 챗GPT 기초 마지막 편에서는 챗GPT 기본 활용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챗GPT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은 성능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챗GPT 활용 분야로는 업무 활용 분야, 일상생활 분야, 창작 활동 분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업무 활용 분야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의 활용이 가능해요.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기본 법률부터 투자, 건강 및 심리, 진로 상담과 영어 공부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창작 활동 분야에서 글쓰기나 스크립트 작성을 자동화시킬 수 있죠. 대략 이 정도로만 나눴는데도 꽤 유용해 보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 기본 활용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간단해요. 이 프롬프트 창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고 답변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대화창에 저장이 돼서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 활용 첫 번째 팁, 세부 정보를 제공하라. 자소서 작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직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현 상황과 세부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처럼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형식과 개선된 문법 및 어휘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보완한다면 좋은 자소서가 되겠네요. 기본 활용 두 번째 팁, 명확한 키워드와 문구를 포함하라. 보고서에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전문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키워드를 넣었어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어렵네요. 여기서 세 번째 팁, 대화를 이어가라. 이럴 땐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비교해보니 정말 쉬운 설명으로 바뀌었죠? 챗GPT는 지난 대화를 기억하고 맥락을 이해해야 하므로 이어서 질문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기본 활용 네 번째 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하라. 마케팅 담당자가 업무 관련 논문을 살펴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논문이나 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 싶을 때 논문명, 논문 요약, 300자 이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해보세요. 어때요? 구체적 지시에 따라 간결하게 요약된 결과물이 나왔죠? 기본 활용 다섯 번째 팁, 피드백을 요청하라. 아이디어 도출 기능을 예시로 활용해볼까요? 노인 복지 담당자가 어르신들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지난 대화를 기억한다고 했죠? 피드백 요청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질의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챗GPT 기초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봇 GSC IT 서재 모험가 킴이었습니다.